은행들이 역대급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계약금도 못 내게 생겨서 발을 동동 구르고 0.5% 깎아준다 그러면 지방까지도 찾아가는 일을 불사하고 있는데 대출금리 올려가지고 은행들은 역대급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이런 이야기죠. 은행권에서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예적금 금리면 이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는 이자죠. 이 이자를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자를 낮추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내려갔고 시장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예적금 이자도 내리는 게 맞다. 이런 거죠. 항상 그렇지만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칼같이 은행 이자는 내리면서 대출 이자는 안 내렸거든요. 천천히 내렸는데 이번에는 대출 이자는 오히려 올려가지고 난리죠. 사실 집이란 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한두 달 내에 잔금을 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뭐 분양도 그렇고 분양은 3년 전에 받아놓은 거고 보통 3, 4개월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계약금을 딱 걸어놨는데 9월 달에 대출 규제가 막 나오면서 잔금 칠 때가 되니까 이제 한도가 안 나온다. 이자가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 제2금융권 막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몇 프로라도 0. 몇 프로라도 더 깎아보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대출이 안 나올까봐 땀짬을 설치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예적금 금리는 자기들이 줄 돈은 낮추고 자기들이 받을 돈은 올리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예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계약금 날릴 판이다. 계약금 날릴 판 날벼락 대출 규제. 실수요자는 문통이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좀 잡아보려는 의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집값을 잡으면 집값이 내리면 국민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집값을 안정시킬 목표하고 공급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맞는 건지 싶습니다. 물론 뭐 소위 말하는 투기꾼,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거는 막는 거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데 실수요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장은 실수요장이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죠. 내가 뭐 투기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집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집 사기로 했는데 막상 잔금을 실행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죠. 대출 규제 올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이걸 왜 이러고 있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올해 보면 이게 월별 주담대 증가 금액을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다운받아가지고 3월 달까지는 이렇게 잠잠했는데 4월, 5월, 6월 좀 많아지더니 7월 잠시 주춤했는데 8월이 되면서 이제 7월에 쉬었던 게 폭발을 했는지 9월에 8.5조가 증가한 거죠. 주담대가. 그리고 9월에는 6.9조가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기타 대출 더해서 가계대출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기타 대출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 가계대출이 늘어난 거는 요거보다 좀 적겠지만 어쨌거나 주담대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뭐냐면 5.5조 원을 기준으로 5.5조 원을 상회하는 글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래량도 늘고 주담대도 늘고 하니까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떻게 규제를 했냐? 자, 이런 거죠. 원래는 현 정부는 뭐 대출 규제를 이렇게 빡세게 하진 않았어요. 사실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주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서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경기도 활성화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내수 경기가 특히 서민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정부에서는 금리를 당연히 내려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은에서 한번 동결을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비공식이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한은 총재님께서 조금 기분이 나쁘셨는지 이제 그때부터 대치동 학원이었던 지금 집값이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한국은행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주길 바라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위험하니까 금리를 못 내린다라고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그러면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때 한국은행이 가이드라인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현재 키를 한국은행에서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승리합니다. 승리. 그래서 한국은행의 가이드라인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오케이다. 근데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안 된다. 라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월 5.5조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5.5조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리겠다.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 9월 달에 은행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정부처럼 갑자기 막 LTV를 확 전체적으로 다 줄인다든가 조정지역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은행을 압박하는 거죠. 은행들이 알아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 막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게 대출을 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은행에서 이제 뭐 좀 하는 것처럼 했어. 갭투자형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냥 이자를 올렸어요. 이자를 올려. 그러면 어차피 이자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덜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순진한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대출 받을 사람은 많은데 대출을 하지 말라 그러면 대출 나가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양을 보존을 하려면 어차피 은행은 이익을 목표로 하니까 양은 줄었는데 이익을 늘리려면 대출 이자를 올리면 되죠. 그죠? 대출 금액이 반으로 줄면 대출 이자를 2배로 올리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대 마진을 2배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자를 간단하게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자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손쉬운 이자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자를 올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출 이자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죠. 그래서 은행은 그냥 점점점 무시하고 계속 이자를 올렸어요. 그래서 8월 달에만 20분 넘게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자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자를 올리고 있으면 금감원에서 이자를 낮추라고 해야 되잖아요. 낮추라고 했습니까? 안 했죠. 결국 금감원도 그냥 말로만 하고 이자를 올리는 거를 용인했다는 거지. 왜 또 이자 내리면 대출이 늘어날까 봐. 그래서 말로는 그러지만 행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은행들이 이거 봐라.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 보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출이 줄어드니까 결국 이제 한국은행에서 화답을 했죠.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하는 걸 얻었어요. 대출도 줄이고 금리 인하도 받아낸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좋고 정부도 금리가 내려가서 좋고 그 다음에 집값도 잡아서 좋고 은행은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좋고 집 사려던 실수요자들만 울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데 이제 대출 금리는 내려갔냐 이거죠. 지금도 안 내려갔다는 거죠. 자, 여기 신문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코노미스트. 기준금리 내렸는데 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와. 보통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시장금리가 미리 내려가죠.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묵인하고 있다고? 정부에서 묵인하고 있다. 계약한 사람들은 계약금 날릴 편인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죠. 그 은행의 기본 수익이죠. 기본 수익. 예금하고 대출하고 사이의 마진. 그래서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것이 예대 마진이 되는 거죠. 예금 금리를 내리고 대출 금리도 내려야지 예대 마진이 유지가 되는데 대출 금리를 올려놓고 안 내리고 예금 금리만 내리니까 예대 마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살 게 아니라 은행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이제 은행들이 실수요자들 고혈을 짜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역대급 이자 장사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안 내린 채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눈치 보다가 예적금 금리를 다 인하하기 시작했어. 자기들이 줄 돈은 줄이고 들어오는 돈은 올리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리 올리더니 5대 은행 예대차가 2달 연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전세 대출 금리마저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대출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 금리까지 올리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통 사람들의 말대로 투기꾼들이 조금 섞여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 투기꾼을 자꾸 치켜서 잡으려고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건 오케이 하는데 전세 자금은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전세 들어가시는 분은 100% 실수요자들 아닙니까?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올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똑같은 5억짜리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이자가. 그러면 전세를 들어갈지 월세를 들어갈지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월세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월세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월세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월세는 원래 잘 안 올라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조금 오르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월세 상승 속도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 내는 것이 더 메리트이 있어져서 월세로 오는 게 아닌가.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월세 내는 게 이익인가? 그냥 대출 받아서 나중에 집을 사는 게 이익인가? 한 번 올라간 월세는 2년 동안은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년 동안 집값이 오르거나 대출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집값이 오르네? 그러면은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이번에 내지 말아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랑 되게 민감하게 집값이 더 민감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월세 올라가서 원상이도 올라갈 거고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들어가시려고 하시던 분이 반전세나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더 싼 데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은행이익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이익은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연말이 되면 은행들이 빚으로 돈 잔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2025년이 되면은 새롭게 대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금융감독원하고 합의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금리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정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출 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한도 규제로 갈 것이다. 한도 규제. 그래서 한도 규제로 가게 되면 이제 대출을 이빨 받아서 가야 되는 데는 거래가 줄어들 것이고 대출을 한도가 좀 덜 나와도 이사 갈 수 있는데 그런 데가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흐름이 이상한 방향으로 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를 올려가지고 기준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그래서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약금을 못 내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지방 가시는 분들 요즘에 우리 톡방에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무사히 잘 잠금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1월, 12월이 마지막 깔딱고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현명한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